네, 개장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직전의 분위기 지금부터 보시죠. 시장에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 움직임도 좋았고요. 우리 증시도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고래일 대비로는 0.29% 오르면서 2648.79포인트 선에 서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된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쪽으로도 플러스권입니다. 0.4%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887.18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좀 강한 에너지로 직전 고점을 이미 훌쩍 넘어선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기록했던 913선이 직전 고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쪽까지 쭉쭉 순항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요, 오늘 상승에 좀 더 무게가 실려있죠. 1,300여 개 플러스권, 그리고 600여 개가 파란불 출발 대기하고요. 아직 호가가 잡히지 않은 종목도 800여 개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몇 개 놓고 보자면은 전기차 충전 쪽 그룹핑 되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목분들, 이번에 유럽에서 암압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몇몇, 이 정도로 현재 눈에 띄는 종목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오르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태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반도체는 아니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입니다. 테슬라가 벌써 11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단기간 내에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도 어느 정도 좀 생겼다. 이런 평가들. 게다가 실적도 좋을 거다. 여러 가지 분석 힘입으면서 LG 에너지솔루션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 추가 상승하면서 61만 3천원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 중반대의 상승권 그리고 삼성 SDI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2차전지 쪽에 확실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2차전지와 반도체 사실은 좀 시속게임 양상이 조금 더 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같이 가지는 못하고 약간 반도체 쪽은 소외되지 않을까 싶은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약부하권이고요. SK하이닉스는 1% 정도 조정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쪽 LNF 이런 종목군들이 2% 안팎의 플러스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같은 제약 바이오 좀 사이즈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재료가 좀 부재한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마이너스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6월 달도 중순을 향해서 거의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아마 이번 주가 클라이막스가 될 겁니다. FOMC도 있고요. 글로벌 이벤트들 때문에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오늘 밤부터 암연구학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학회 일정들이 있고요. 주 중반에 그리고 또 월간 기준으로 중간에 끼인 주들은 경제 지표는 약간 좀 소강 국면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별 종목 뉴스 조금 더 바쁘게 쫓아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연일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 수준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2,648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전일 종가 대비로는 0.26%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출발인데요. 현재 구간 0.24% 상승하면서 885포인트 선 웃돌면서 소폭의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나란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이 강보합권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근래 들어 코스피 시장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출발 상황은 개인만이 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오면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 출발 상황은 코스피와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현재 개인만이 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 흐름 좋다 보니 상승 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장 크게 탄력 들어오고 있는 섹터는 서비스 섹터입니다. 현재 구간 0.42%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 그리고 운수정비 섹터 나란히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화학 섹터, 기계 섹터 좋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역시 일제히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상황에서 가장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 섹터는 섬유회복 섹터인데요. 현재 0.45%가량의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종이목재, 의료정밀, 또 증권 섹터 모두 약보합권 수준에서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대 강보합권 수준에서 오름세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종목군들 강세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4%대 동반해서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종목군들은 좀 대체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6% 가까이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재 72,000원 구간에서 보합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 좀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0.6% 가까이 상승 출발인 반면에 기아가 현재 약보합권 부근에서 좀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 오늘도 이어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0.2%대 강보합권이고요. 카카오 0.7%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점차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 양상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 LNF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좀 그룹핑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LNF가 현재 3% 가까이 탄력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4%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에코프로 BM 역시 동반해서 강보합권 수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좀 제한적인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HLB가 1.5%대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1% 이상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게임주 가운데 펄어비스 시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3.2%대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39,800원 구간에서 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그런지 양쪽 지수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겠다 내리겠다 아직은 좀 단언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하지만 종목은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미증시에서도 상당한 이슈 몰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테슬라와 포드 여기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까지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충전 쪽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관련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만 보셔서는 안 될 게 미국에서 노사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몇몇 항구 타코마 항구나 시애틀 항구 지금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농산물 그리고 곡물 많이 운반하는 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이런 운항 그리고 또 이런 해운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곡물 관련된 종목 재차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 그룹주들은 최저주주 변경 쪽으로 엮이면서 또 그룹주들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몇몇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미미한 수준의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대비로는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선 캐스터? 네, 확실히 테슬라가 좀 주가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이슈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가 테슬라의 충전기를 사용하겠다고 앞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3사까지 합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식 전기차 충전 규격이 북미의 표준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장의 점차 경쟁이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군들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장 S트래픽이 15% 이상의 급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같은 이런 그룹주들 일제 6%에서 7%대 강세를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국내에서도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유상증자를 딴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 집중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테마입니다. 하지만 테마가 나란히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 그런 게 아니라 테마 내에서도 상당히 또 온도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하면 디스플레이텍 먼저 보셨을 텐데 이 종목은 한 3% 정도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S트래픽 쪽으로 가장 강하고 휴맥스 홀딩스도 괜찮고요.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봉을 기록하면서 힘이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점점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기차 충전 계속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시세는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많이 오르면은 또 음봉 나오고 계속 그런 향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장 산업이고 뭐 테슬라가 최근에 뭐 전기차 충전 어떻게 보면 미국 북미 내에서는 테슬라 걸 뭐 쓰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뭐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S트래픽이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쪽으로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인 건 맞지만은 시세 연속성이 지금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빠지면 사고 모르면 팔자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트레이딩 하자 너무 쭉쭉 믿고 들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그러면 전기차 쪽 봤으니까 2차전지 전반적인 소부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셋업체들 실적 좋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좋긴 좋은데 1% 미만에 다소 좀 눈치를 보는 시세입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는 오늘 코스모신 소재가 왜 이렇게 좋나요? 코스모신 소재 지난 금요일에도 13% 급등을 했었는데요. 현재도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코스모신 소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LNF 2%대 상승, 오늘의 추천주였던 대주전자재료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 1.5% 정도 상승세 타고 있는데 소부장 섹터도 볼까요? 네. 일단 뭐 셀업체들 주가는 지금 현재 뭐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지금 2000년 소재 쪽 먼저 좀 보시면 코스모신 소재가 뭐 사상 최고가 또 다시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본다면은 네. 매출하고 뭐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강할 이유는 특별히 못 찾겠는데 역시 뭐 수급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LNF나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체, 뭐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금요일날 많이 올라서 응급제 쪽에서 지금 대주전자재료 많이 올랐는데 나노신소재 못 올랐는데 응급제 쪽에서 지금 나노신소재가 좀 키맞추기 나오면서 지금 한 4.6%, 5% 가까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뭐 2차전지 쪽이야. 뭐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성장 산업인데 성장 산업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뭐 반도체냐, 2차전지냐,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이거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포트폴리오 내 2차전지 소재나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뭐 한 20% 해서 40% 정도는 비중을 맞춰놔야 된다. 왜냐하면 지수 오르면 이쪽에서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른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지수 흐름 따라잡기 힘드니까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폐배터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도 전기차 충전 혹은 폐배터리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서 이 코스모 신소재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 화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모 화학 현재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탄력 좋습니다.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도 2.5%, 세비캠도 확인해 보면은 1.6% 정도의 상승권. 포스코 홀딩스는 좀 사이즈가 크기는 한데 일단 같이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 제 차 또 관심을 받나요? 폐배터리는 코스모학 차트 잠시 보시면요. 네.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다 마찬가지인데 이쪽으로는 바닥권 확인이 됐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바닥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 수익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높이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니켈 쪽에 포스코홀딩스 보시고는 지금 1%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40만 원의 안착 여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정고점 테스트 43만 6천 원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포스코홀딩스랑 차트 놓고 보시면 좀 비슷한데, 에코프로도 역시 지금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높은 가격에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보자. 당연히 바닥 확인은 된 과정이니까 점진적인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점과 고점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잠잠한 가운데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조금 무겁거든요. 그런데 몇몇 종목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프로텍 먼저 보겠습니다. 프로텍 최현주 전문가 추천주였고요. 지금 2차 목표가가 조금 전에 도달이 됐습니다. 39,000원이 2차 목표가였는데 프로텍 단기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39,000원 넘어서서 4만 원 넘었었네요. 47,000원에서 50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텍, 그리고 또 저스템 보겠습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반도체 쪽에서 불순물 제거하는 상당히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상장 당시부터 크게 좀 주목받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거래 동반되면서 8% 정도의 오름세,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 쓰고 직전 고점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몇몇이 이렇게 또 그 가운데서 유난히 돋보이는 시세를 내고 있는데 종목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무거워요. 프로텍은 저번에 이제 그런 개별적인 뉴스도 있었고, 그게 좀 주가에 이제 향후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저스템도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당분간은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눈치를 보면서 좀 등락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는 저는 반도체 쪽으로는 2차 전지 쪽하고 마찬가지로 밀리면은 사서 포트에 좀 넣어보자. 예,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 앞으로도 실적이 좋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방산주들이 동시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로템 4% 정도 오르면서 이 방산주 가운데서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2% 정도 오르니까요. 시장 대비로는 방산주 좋거든요. 오늘의 움직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전부 다 방산주가 한 2%대 네, 맞아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한 4%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네요. 조금 쉬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방산 관련 뉴스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이게 언론에서 나온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나온 뉴스가 나온 빈도수가 높아지면은, 주가가 한번 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 빈도수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주 실적이 기반하는 만큼 그렇게 빠지면은 급락 가능성은 솔직히 없고, 개별적인 예전에 어떻게 보면 국가별 수주 계약 그런 거는 요즘 뜸하지만은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업종이고,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빠지면은 당연히 사자, 그런 입장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현대로템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 많이 빠졌는데 오르는 게 많이 빠졌던 만큼 제일 이제 탄력은 좀 강하죠. 현대로템은 바닥 확인이 된 것 같아요. 3만 원 미만까지는, 3만 원 이하로는 이제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3만 원 초반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 유지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탑5 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럼 반면에 안 좋은 쪽은 어떤 쪽이냐? 중국 소비 쪽 앉았습니다. 앞서 핵심 뉴스에서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의 상대 대사를 초치를 하면서 지금 날선 반응 계속해서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종목이 아모레주입니다. 이 종목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2%대 하락, 호텔신라도 1% 정도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이러다가 더 밀려나거나 분위기 험악해지거나 이런 우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중국 대사, 우리나라 이제 중국 대사하고도 지금
그럼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죠. 주말에도 네. 그렇고. 그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빠지더라도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다. 당연히 이제 매수로 돌아서야지, 매수 관점에서 봐야지,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매도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좀 역발상적으로 이제 주가는 악재를 거의 다 이제 반영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추가적으로 돌발 악재가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하락하는 것인데 여기서 파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터널의 끝자락에 있다. 최현수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하네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일본 쪽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금 시운전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아마 좀 접하셨을 겁니다. 방류 설비가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어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민, 인근의 국가들 상당히 좀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수산물 쪽,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소금, 천일염 사재기,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산가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산가가 3,160원 기록하면서 현재는 21%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금 하면은 딱 상장사 가운데 가장 먼저 좀 생각나실 만한 종목일 겁니다. 대상홀딩스 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도 오늘장 오름세 4%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나타내고요. 대상홀딩스만 이렇게 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수산물 쪽으로는 신라SG 보겠습니다. 신라SG도 한 2.5%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소금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인상가나 신라SG 이런 쪽은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는 이게 저번에 수산물 관련 주식들이 한번 쭉 얼마 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해석을 보니까 이제 방류하기 전에 수산물을 미리 구입해 놓자. 근데 이거 수산물 유통기간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긴 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미리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거 보고 좀 의아했는데 알아서 그냥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해석이 불가하는. 전문가님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앞서서 좀 재고를 축적해 놓으려는 수요가 있다라는 시각인데 일단 전문가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거리두기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 보겠습니다. 믿고 보는 종목군인데요. 오늘도 루닛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미용, 약품, 기술 이쪽 같이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5% 정도. 오늘 파마리서치 굉장히 좋네요. 50주 신고가 대열 재차 합류를 하면서 이 종목 139,300원까지 오늘 장중에 터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르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비올 같은 경우도 미용 의료기기인데 이 종목은 장중에 신고가 썼다가 지금은 사실 약간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신고가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 확인되고요. 클래시스도 2% 정도 다 신고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잘 가네요, 전문가님. 좀 아무래도 테마가 이쪽으로 좀 붙은 것 같아요. 일단은 루닛 같은 경우하고 뷰노는 의료 AI 이쪽으로 좀 엮어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좀 엮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료 AI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사들은 반대가 상당히 많은데 일본에서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산업구조 경제구조 비슷하고 일본에서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나라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저는 긍정적이긴 한데 뷰노 루닛 그렇게 되면 의료 AI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다 좋기는 한데 루닛은 저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물론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어요. 아직 매도하자는 의견이 아닌데, 펀더멘탈로 봐서는 좀 설명이 불가한 게 아닌가. 예전에 AI, 그러니까 그냥 의료 AI 말고 일반 AI 열풍 불 때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잘 하시는 분들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앞서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몇몇 종목만 강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반도체,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뭐 예전엔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AI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에 따른 수혜주가 뭐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는데요. AI 반도체는 뭐 기존의 반도체가 많이 다른가요? 관련된 종목 어떤 것들 봐야 될까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특별히 지금 알 수 지금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최대 수혜주다 이러면서 오늘 양시장을 합해서 가장 강한 탄력이 이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들어가는 뭐 오픈 AI나 이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좀 다른가? 이게 뭐 AI 반도체라고 뭐 특별히 그게 있는 거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서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는 알고 있는데 뭐 이쪽으로 뭐 레이저셀이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지는 저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그냥 뭐 테마로만 엮인다면 그냥 레이저셀의 재무구조 뭐 이익이야 뭐 그렇게 아주 뛰어난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예전에 한창 또 막 DDR5 공부했다가 뭐 전력 반도체 공부했다가 이런데 AI 반도체도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잠잠한데 이쪽의 흐름은 아직도 쉬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좀 쉬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이제 전고점 돌파했는데 역시 뭐 전고점 돌파하면 또 일시적으로 매물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상승 흐름이 좀 끊겼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오늘 외인 수급이 아마 좀 주춤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매수 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소폭 매수 우위다.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뭐 계속적으로 종목별 순환매 계속 대비하면서 지수의 급등보다는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S&P 500 잠시 보시면은 뭐 4,300 넘더라도 또 매물 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뭐 계속 갈 수는 없다. 미국 증시도 뭐 등락 거듭하면서 뭐 쉬었다 올랐다 이렇게 당분간은 조금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종목별 순환매는 당연히 나오는데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사지 말자. 그런 자리 지키기, 길목 지키기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이슈기는 한데 초복이 한 달 남았더라고요. 7월 11일이 초복이어가지고 한 달 남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육계 관련된 종목분들이 오늘 워낙에 강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짧게 접근이 가능할까? 뭐 이런 궁금증도 한번 해소해 보겠습니다. 마니커가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고요. 마니커 FNG 이 종목은 10%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 쪽도 보시면은요. 지금 하림 쪽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계 관련된 종목 이런 계절 플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계절 플레이 가능한데 좀 너무 일른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6월 초니까 한 6월 말 정도서부터 뭐 지금은 당분간은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좀 등락 거듭할 것을 보여가지고 차라리 시나리오 뭐 일정 매매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이따가 하셔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지금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큰 하락은 아니고 계속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요. 오늘장은 어떤 팁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별 순환매 대비하자. 반도체를 좀 쉬면은 좀 며칠 쉬면은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지수의 급등보다는 여전히 좀 완만하게 상승과 하락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수의 큰 폭의 하락만 없으면 계속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데요. 저는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상단에서는 뭐 고점 매도도 같이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 두 작업은 같이 병행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 안정적으로 1,3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오늘은 1,280원대도 잠시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분석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1원 50전 하락한 1,290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290원을 하회해서요, 1,289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80원대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1% 상승한 103.56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달러원 유결물은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유결물이 1,286원 30전에 여기에서 추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유결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10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원 종가였던 1,291원 50전 대비로는 약 3원 1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13일에서 14일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71.2%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경계감도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 강도와 이에 기대한 달러 매도세의 하락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280원대 중반에서는 저가 매수와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등으로 인해서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밴드 어떻게 되나요? 네, 환율은 1,28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85원에서 1,293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